안녕하십니까. 최경식의 신의진 TV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화제의 뉴스를 칼럼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취준생 노리는 작업대출 사기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지난해에 긴급히 돈이 필요하여서 소득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되자 이른바 작업대출자를 통해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동성이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작업대출자가 위조한 특정 은행에 예금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하고서 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작업대출자가 위조한 남북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서 또 저축은행에서 128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작업대출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김 씨의 사례처럼 청년층이 작업대출자를 통해 위변조된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으면 금융거래 제한을 하고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작업대출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서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43건의 2억 7,200만 원의 작업대출이 적발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20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은 보통 4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때 작업대출자가 재직 여부를 확인해주는 수법을 썼던 것입니다. 작업대출이란 사기 수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대출은 의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업대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업자, 소위 문서 위조자입니다. 이 작업자가 대출 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위변조 대상 정보로는 재직정보, 소득정보, 통장거래 내역 등 인감증명서 등이 있지요. 작업대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 내지 40%를 요구받거나 또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 있습니다. 완전 100% 다 뜯긴다는 얘기죠. 작업대출자가 의뢰인의 개인 신용 정보 등을 불법 유통할 경우에는 또 다른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변조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처로 등재되어서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범죄 유형을 보면은요, 첫 번째 우의장 취업 작업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무직자나 사회초년생과 같이 소득 및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소득증빙 서류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여 유령회사에 취업을 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모두에서 김모 씨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고차 작업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위장하여서 캐피탈사를 통해 대출을 받은 뒤 딜러가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고 대포차는 그대로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 제3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액결제 작업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휴대폰을 비롯한 값비싼 전자제품을 다량으로 개통, 할부 구매한 뒤 현금을 유통하는 것으로 자신을 구제한다는 뜻에서 내구제, 나의 구제, 즉 내구제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세 가지 큰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대출을 받는 경우에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느냐는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 명의자 또한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작업대출은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 대출입니다. 사문서 위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나
OTP, 통장 등을 건네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또 받게 됩니다. 작업대출은 사기죄 유형 중에서도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만큼 최근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대출을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뉴스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살에서 34살까지 청년층에게 최대 1,200만 원까지 연 3.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취업 청년 대학생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서도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무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대출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신종 사기 수법도 있는데 여기서 또 파생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갈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사기 수법에 속지 말고 정부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의뢰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